시장의 이야기를 짚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보기 전에 일단 우리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가 전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전날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제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 10년물 국공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 경기 부양책 바이든 대통령의 3조 달러, 한국 돈으로 한 뭐 3조 4천억 정도, 3조 4천조 원이죠.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니까 그거에 2배 가까운, 근데 지금 뭐 4조 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방수 분들이 불이 났을 때 집 같은 경우는 물로 끄지만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큰 거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로 뿌려도 안 꺼지죠. 불은 불로 꺼버립니다. 맞불을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1.63%, 1.7%, 10년물 국공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 정부가 3조 달러를 지금 조기 예산을 이제 대규모로 바이든 대통령이 편성해서 하겠다고 의회에 상정하는데 뭐 1조 9천억 달러 추경 예산 집행하는 거 논의하는데 6개월 걸렸죠. 상원 하원 계속 민주당 공화당 싸워가면서. 근데 3조 달러 추가 집행한다고 한 게 1조 9천억 달러 추경 예산이 집행 도장 찍힌 지가 벌써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걸 2배를 가까이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봐라. 나는 더 큰 걸로 하겠다. 그래가면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단기 금리인 리보 금리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과도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결정 안 됐습니다만 돈을 막 찍어내서 뿌리게 되는데 그때 문제되는 게 인플레이션 지표인 미국 10년물 국공채인데 이자율인데 이거는 건드릴 수 없으니 단기 시중 금리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다든가 뭐 할 때 은행 가면 직원들이 보여줍니다. 자, 박한샘님은 현재 신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러니까 금리가 지금 2.5%가 나왔네요. 정부 금리는 0.5%인데 왜 내가 2.9% 내야 됩니까? 그러면은 리보 금리 플러스 알파 신용에다가 붙여서 2.9%인데 뭐 급여 이체하면 0.1%, 뭐 아파트 월세라네. 이거 관리금 내는 거 자동 이체 시키면 0.1% 깎아서 뭐 2.5%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죠. 우대금리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모든 거에 뼈대가 되는 게 뭡니까? 리보 금리 플러스 알파예요, 항상. 그러니까 근데 그걸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고 부작용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놨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지금 잘 보시면은 그날부터 미국 증시도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스탠앤푸어 500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탠앤푸어 500도 이때부터 움직이죠. 이렇게 1% 가까운 아랫골이 달고 반등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역사상 신고점 나오면 나왔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물구나무 서실 줄 아세요? 좀 운동하시는 분들 다 쓰죠. 집에서 벽에 기대서. 자, 그런데 63빌딩 꼭대기에서 한번 거기에 서가지고 그 난간 마지막 끝자리에서 물구나무 서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끔찍하잖아요. 지금 스탠앤푸어 보세요. 지난 10년간 670에서부터 지금 3,974까지 올라왔어요. 그냥 신고점이 아니란 얘기죠. 제 얘기는. 그냥 물구나무가 아니고 요거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큰 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재미난 일은 독일도 역사상 또 신고점이 유럽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느끼기에 들려오는 소식하고는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금리 올리고 돈 뿌리면은 이제 정말 금방 망할 것 같았는데 막상 미국은 신고점을 내놔요. 그리고 지금 독일도 역사상 신고점입니다. 리보 금리만 2차 대전 이후에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많은 돈을 뿌리는 것이
돈만 뿌리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의 다시 한 측면을 보여주는 건데 독일도 역사상 신고점이에요. 유럽에서 아마 지금 지내시든가 살아보셨던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유럽이라는 지역이 특히 독일, 프랑스 이런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정말 변화가 없는 나라잖아요. 별로. 그런데 신고점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지금 마찬가지로 신고점이고 프랑스도 신고점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의 신고점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조 달러라는 돈을 그냥 경기 부양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차 유동성 랠리가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한 건데 금리가 오르니 그거보다 더 큰 돈을 투하해서 맞불 작전을 노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를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저희 같이 주식 그냥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경제학적 모델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의 틀로서 시장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 근데 순발력 있어야 되는데 뭐 5일선이나 10일선을 보고 차트를 보고 종목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인 금리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그러니까 국공채 이자율이라든가 혹은 미국 정부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사실은 좀 난해요. 뭐라 해야 될까요? 지표는 거시경제 지표인데 매매는 단타 매매처럼 주식 투자는 단타처럼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다 장단을 맞출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매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켜보고 있다가 저희들도 이제 갖고 있던 현금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경에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 발표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고 그 3,000포인트 깨졌을 때 그때 한번 종목 코스닥 절반, 거래소 절반 이렇게 딱 대형주로만 딱 들어갔어요. 네. 그럼 수익 났느냐? 아직 안 났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을 보기보다는 시장의 큰 틀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마지막으로 포트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악재가 나왔는데 분명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자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조 달러를 투하한다고 했는데 미국 시장은 아랫골이 달고 독일은 이미 신고점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시장은 반응은 달라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 3,000포인트지 근데 체감지수는 한 2,500포인트예요. 네. 대형 종목들도 정말 LG화학이라든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세계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20, 30%씩 빠져 있고 네. 심지어 바이오주들은 50%씩 빠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단기 자금들이 과민 반응을 했더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중심 마르크화는 독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중심 달러화. 근데 이런 나라들은 다 신고점이에요. 신고점 일보 직전이었던가. 근데 우리는 그거에 객관적 지표를 보기보다는 지금 너무 치여 있기 때문에 마치 트라우마 같은 거죠. 15톤 트럭이 휙휙 지나갈 때 어렸을 때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난 안전하다 생각하고 자전거 갖고 가고 있었는데 치였다면 네. 나는 정상적으로 보도블록에서 끌고 가더라도 그 소리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원 샀던 거라든가 이런 막 대형 종목이라고 샀는데 그런 종목들이 치였단 말이에요. 네. 안전지대라서 그리고 거꾸로 이상한 종목도 올라가니까 정말 객관적인 지표는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다시 우리나라 지수가 3,250 돌파해서 신고점 갈 수 있느냐. 저는 그 관점에 대해서 조정은 있었지만 상승에 대한 관점은 바꾼 점이 없습니다. 다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번 연도 경제 성장률이 3.6% 지금 IMF가 OECD가 예상하고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3.6%가 높은 수준 아닙니다. 미국은 6.5%, 4분기 4.5%의 GDP 성장이에요. 미국보다 떨어져 보이죠. 근데 미국은 마이너스 32% 2020년도에 코로나 충격으로 GDP가 떨어진 상태에서 겨우 6.5%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2020년도 어땠습니까? 1% 성장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만.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3.5로 얹은 거하고 32%, 33% GDP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건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LG화학이라든가 지금 잠시 뒤에 우리가 종목 상담 들어갈 겁니다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다 맞춰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